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 다음 주 그야말로 휴가 피크 시즌이 되는 거죠. 근데 휴가지에 가서 바가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악덕 상술에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휴가 기분 싹 망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희가 법률 시간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은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상해, 질병, 사고 등 만약을 대피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 그런데 나이대별로 또 개인별로 가입하면 좋을 보험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짚어드리죠. 네, 오늘 정보가 풍성합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앞날, 앞일 다 아십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 막 앞일이 참 앞일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는 것도 걱정인데 그 알 수 없는 것에 이제 돈이 또 연관되면은 또 스트레스가 확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 보러 가는 분들. 어저께 다녀오셨다던데?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게 보험만한 게 있겠어요? 네. 아, 그렇죠. 아,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고 이거 살짝 걱정되니까 이것도 들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보험금이 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보험에 들고 있는지 그 보험은 제대로 들고 있는 건지 적절한지 아십니까? 오늘 그래서 보험을 한번 저희가 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최영준 보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험 개수가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나이대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필요한 보험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딱 가입해 주면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또 이렇게 너무 일찍 가입하거나 너무 늦게 가입하면 아쉬운 경우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보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됐어요. 딱 네. 20대. 어? 좋겠다, 20대. 30대, 그죠? 아, 30대. 40대. 아, 제가 40대고. 예, 50대. 아, 진짜요? 이게 쭉 돼 딱 있어요. 떨어지네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점검을 연령대별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네. 20대 예인 씨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와, 20대 저부터 좋겠다. 먼저 볼까요? 자, 실비보험, 암보험, 자동차 운전하니까 네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보험을 잘 몰라서요. 네. 집에 물어봤어요. 하긴 그래. 그렇지. 네. 20대 때는 주로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저도 부모님이 들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실비보험, 암보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가 제대로 된 뭐 보험 청약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 딱 들어놓고 근데 안 보면 좀 이른가? 하여간 요 네,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연령대에 들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신 거 같아 보이는데 그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 보험 가지고는. 그럼 부족한 부분이라는 게 이게 네, 어떤 지금 부분일까요? 보면 암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네. 암은 이제 단종 형태의 그냥 암만 보장하는 구조의 상품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그 외에 부수적으로 좀 보장받아야 될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암만 중대한 질병은 아니니까 보통 20대 때는 그 외에 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준비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걸 20대에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 20대의 암보험이라서 뭐 이렇게 일찍 들었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진단금보험은 일찍 가입하실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네. 제가 듣기에도 젊었을 때부터 암보험 미리 가입해 놓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너무 일찍부터 한 게 아닌가, 괜히 보험금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공산품 구매하시는 거랑 네.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는 거의 비슷한 개념의 구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비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만히 좀 보시면은 그 공산품 구매하실 때 가성비 찾으시죠. 네. 가성비 찾아서 가격 대비 성능 따져보고 가입하시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은 암보험이나 아니면 진단금보험 같은 게 조금 더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보험은 현재의 위험률을 가지고 향후에 만약에 지금 20대에 가입하셨다,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 80년을 보상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위험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 보면은 나중에 암 발병률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게 되면 그때 돼서 가입하시면 더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좀 위험이 조금 낮을 때 준비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20년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을 20년 전에 가입했을 때는 내일, 모레,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가격이 계속 가치가 떨어져 버릴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가도 안정돼 있고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암보험은 그렇고 사실 저는 이번에 제 보험을 체크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실비보험을 제가 들어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이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병원에서 물어보길래 저는 실비보험 안 했다 이랬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건강보험료도 내고 실비보험도 내고 네. 좀 아까운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그 사실 실손의료비라고 부르는 보험인데요. 이거는 지금 가입하시나 아니면 50대에 가입하시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상품이니까 요번 달 보험료 내시고 요번 달 보장 받고 보험료는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번 달 내고 요번 달 보장받고 요번 달에 끝나는 국민건강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당장 안 해도 되면 약간 몸이 아파 올랑말랑 할 때 그때 가입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까요? 건강한 사람한테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아픈 사람. 아플 사람한테 네, 받겠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할증 보험료를 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1,000원 낼 거 나는 2,000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20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갑자기 만성 질환이 발생한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좀 더 받고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할증이 만성질환에 걸리시면 평생 따라다녀요. 근데 평생 동안 남들 2배를 내신다 그러면 그 내는 보험료도 상당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증을 내고도 보장을 받으면 다행인데 네. 너무 중차대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요 부위나 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더 이상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부담보라고 하는데요. 네. 담보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보장을 해주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는 남들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건강하고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번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 더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 실비 보험을 드니까 그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내더라고요. 당연히 더 예. 내실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예. 예. 오. 보통 이제 실손의료비 한 해 가입자 연령이 보통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험료가 무조건 20살보다 23살이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요. 연령에 따라서 상해 위험이나 질병 위험이 거꾸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보험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면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좀 적게 내시고 20대 같은 경우에 보험료 해봐야 한 10,000원 안팎이세요. 아, 상해하고 실손보험이 그래요? 질병 5천만 원씩 보장받으시는데 10,000원 안팎이니까 그냥 저는 한 4만 원 이상 예, 되는 것 같아요. 연령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네. 그러니까는
뭐 10,000원 커피 한 잔 아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새삼 느끼는 거는 우리 이재용 MC가 진짜 나이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실비를 이제 2개를 신청해 놓으면 보상도 2배가 돼서 좋다고 여러 개 들으려고 그런 얘기 그거 들었던 것 아니라고 같은데.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손의료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2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손이에요. 네. 보험 실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손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 손해 의료비를 줄여서 실손의료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쓴 보험료,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비 쓰신 거 있잖아요. 네. 쓴 만큼을 돌려받으시는 예. 보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정액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병원에서 500원을 썼던 1,000원을 썼던 관심 없고요. 약속한 대로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쓰더라도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액 보상이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실손 형태로 지급을 하는 보험들이 뭐 실손 의료비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도 이런 네. 개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이 안에 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자체가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데 내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2개의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때 또 새로운 두 번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비례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실손의료비의 한도가 만약에 하나는 5천만 원짜리가 있고요. 네. 하나는 3천만 원짜리 2개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1,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상회하니까 5천만 원짜리에서는 625만 원을 주고 3천만 원짜리에서는 375만 원을 줘서 1,000만 원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실제 내가 손해본 거 외에는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으니까. 근데 보험료는 각각으로 다 따로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예. 2개를 받는 2개 가입했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실제로 실비보험 2개 가입하고 오히려 돈을 더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도를 초과해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는 입원 한도가 5천만 원, 통원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25만 원. 그다음에 약제비라 그래서 약값에 대해서는 5만 원을 별도로 책정해 두고 있는데 만약에 가셔서 입원은 안 하셨는데 MRI를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통원 의료비가 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네. 나는 2개를 가입하고 있으면 25만 원 각각으로 해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1개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25만 원만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초과됐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실비 보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몇 개 좀 들어놓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계속 아프려고? 보험료 많이 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셔도 되고 한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2개, 3개의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더라도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소비자들이 이 비례 보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 때 보면 무슨 보험 들었는지 그 보험사 네, 다 네. 알던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회사의 상품을 해야지만 신규 상품을 예. 가입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비보험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 좀 어떤 게 좋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손의료비 보험의 제도가 지금까지 총 6번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시기에 상품을 가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전에 든 실손보험이 더 보장이 많이 되고 이 요즘에 들면 손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네. 그래서 옛날 보험이 좋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거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2009년 8월 1일을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날로 보고 있는데 네. 2009년 8월 1일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금융당국이 표준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각 보험회사가 다 내 맘대로 약관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약관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보장 항목도 내가 빼고 싶으면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금은 10,000원, 20,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5,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도 높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예. 이게 A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 보면 디스크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를 보장하지 않았는데 B라는 회사는 보장을 했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약관을 열어서 확인해 보는 건데 네. 혹시 보험 가입하시고 약관이라는 거 열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 뭐 아프고 나서야 뭐 내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약관을. 그래서 이런 경우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는 동일한 보장 범위를 갖도록 해라라고 해서 2009년 1월에 변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했으니까 네. 손실이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갱신 주기도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갱신 주기가 3년 내지는 5년 예. 이렇게 A라는 회사는 3년이지만 B라는 회사는 5년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전부 1년 단위 갱신이에요. 예, 이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3년 단위 갱신이니까 갱신하는 횟수가 적으니까 보험료도 적게 오를 거고 총보험료도 적게 낼 거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올해 보험료가 갑자기 사고가 많고 유행성 질병이 많이 돌아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어요. 그럼 손해가 많이 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3년 있다 받아야 되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안정할증 보험료라는 걸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3년치에 대해서는 돈을 더 받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사람들보다 1.5배 내지 1.8배 정도를 더 받아 놓고 더 오르면 요걸 쓰고 아니면은 다음번 안정할증을 적게 받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먼저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3년 단위 갱신이나 5년 단위 갱신은 도리어 보험료를 많이 낸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저는 오히려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자꾸 올리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길게 가는 것보다 갱신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개때 때마다 내가 오른 만큼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보험회사가 짊어질 손해까지 제가 미리 부담해서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1년 단위 갱신이 좋고요. 그리고 이 2009년 8월 1일 이전 상품은 위험한 게 적립금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위험보험료라고 부르는 보장이 필요한 돈 외에 적립금이라고 쌓아놓는 돈을 따로 넣는 거죠. 나중에 주잖아요. 그거. 근데 이거를 네. 갱신돼서 올라간 폭만큼으로 빼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이 갱신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적립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담금도 작고 그다음에 이게 그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의료 쇼핑이라 그러죠. 안 아픈데도 병원에 가서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도수 치료, 그다음에 맞아요. 비급여 주사제 네. 이런 거 있죠. 뭐 백옥 주사니 마늘 주사니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나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표준화 이전 상품에는 다 주계약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시면 전부 다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특약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는 의료 쇼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한 제3자들의 손해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니까. 옛날 거 지금 거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병원 많이 가시면은 옛날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갱신율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6번 정도의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거 잘 유념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상품이 변경되는 게 보험회사가 많이 변경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요.
금융당국이 이걸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소비자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바꾸세요. 이거 바꾸세요 해서 6번의 제도 개선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뭐 사실 보상받는 금액은 조금 줄었겠지만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나 보상을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유리하게 간 거네. 그러면 옛날에 든 거 해지하고 지금 걸로 갈아타면 어때요? 요즘 전환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예전에 있는 상품을 그냥 현재 상품으로 별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제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거 알고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앞서도 전문가분께 여쭤봤을 때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회사마다 이제는 네. 비슷하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운영 방식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팁을 좀 살짝 주세요. 이게 뭐 어떤 회사가 좋으냐라고 말씀드리면 네. 가능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드는 회사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어렵죠. 네네, 뭘 보시면 어려운데요. 되냐면 이제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공시실에 가시면 갱신율에 관련된 것 전부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시고요. 1년마다 보험료가 제일 적게 오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은 갱신율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잘 못하는 회사는 갱신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잘 되는 회사에 준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계약을 변경하실 수 없으시니까 뭐 병에 걸리신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있으시면 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셨을 땐 갱신율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 또 회사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 그걸 개인이 하려면 참 그게 뭘 보고 머리 아파요. 모르니까. 자, 20대는 요렇게 요쯤 하고요. 실비보험 요걸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기가 이제 20대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20대인 거였어요. 그죠. 자, 30대 우리 박수유 기자인데 실비보험 하나? 배짱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제가 늘 지켜보면서 이분은 보통 배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아니 원체 이게 어머니가 이거 하나요? 역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 예. 저도 일 하나밖에 없는 줄 몰랐는데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엄마도 좀 가물가물하셔서요.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네. 들어가시면 내 보험 다 보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지금까지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 제3자의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가 명확해진 2006년 6월 이후의 정보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박수유 기자는 컨설팅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달랑 가지고 되나 모르겠네. 자신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박 기자는? 근데 저는 실비보험에 생명이랑 암 정도는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닐까요? 뭐가 있는지 알고 이랬구나. 네. 예. 근데 딱 그 실비보험은 병원비가 나온 만큼 이제 환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같이 뭔가 암에 딱 걸리면 이제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뭔가 진단금 외에도 뭔가 조금 더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지원되는 게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요? 네, 이게 박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비보험에 뭐 이것저것 들어있지 않나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요건 좀 오해세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에는 단독형이라 그래서 실손의료비만 딱 가입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3년 4월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보험에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실비보험 안에 뭐 있지 않나요라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합보험 안에 실손특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준비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긴 하죠. 네. 근데 저는 그 프리랜서 아닐 때는 몰랐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서도 월급이 나오니까 프리랜서를 하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이제 더 이상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니까요. 나오죠. 당장 근데 생활에 문제가 있죠. 실비보험료만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뭐는 없나요? 한참 일할 때니까. 그렇죠. 실손의료비 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쓴 치료비,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 공백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진단금 보험이라는 걸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통 저희가 가장 크게 위험하다. 이거 준비하면 좀 이거에 걸리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중대질병이라고 보는데 네. 암은 워낙에들 뭐 많이들 가입하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보험 소비자 중에 암 보험이 과보험이 아니신 분들은 안 계세요. 다 암은 차고 넘치게 가입하시는데 그 외에 준비하셔야 될 게 아까 이제 그 장혜인 MC님도 좀 부족한 게 있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대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뇌혈관계 질환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뇌혈관계나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을 하게 되면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 협심증이나 아니면은 뇌경색증 이런 거 앓으시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가능하면은 한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으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정 없이 준비하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그렇죠. 크시니까 저희가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인 한 1년치 연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1년치 연봉에 조금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특히나 암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써서 네. 1,0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로 준비해 두시면은요. 뭐 신약이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에 필요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1년 생활에 대한 비용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지금 마음이 많이 다급해졌는데 오늘 좀 가입을 한다면 네, 어떤 네. 걸 하면 좋을까요? 그 30대라고 해도 미혼이냐 아니면 가장이냐에 따라 조금 네. 다르실 텐데요. 네. 그 가장은 뭔가를 좀 추가해야 되니까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가장 보험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건데 요때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가장을 기준으로 보면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한국은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강하긴 한데요. 필요한 보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준비하는데 좀 걱정을 많이 하시냐면 비싸거든요. 이제 사망보험금 그러면은 이제 그 생명보험사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네. 되세요. 왜냐하면 이 사망보험금은 보통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게 되면 상해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사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묻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조금 넓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는 네네. 방법이 네.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기보험이라는 그 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하는 보험 상품 중에 유일하게 100%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사망하든지 약속한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두 가지 그 종류를 유념해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첫 번째는 변액 상품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변액 상품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이율 자체가 일반 형태의 종신보험보다 좀 높게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네. 보통 15%에서 20% 정도 저렴하니까 변액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는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유니버셜 기능이 뭐냐면 은행 예적금처럼 내가 자유예금 가입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내가 원하면 그 돈을 꺼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좀 많이 나왔어. 다음 달 보험료 미리 내놓을게도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중대한 시기가 됐을 때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금을 못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지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가입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종신보험을 조금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신보험은 어떻게 보면 저축보험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적게 보험료를 내고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그게 시점이 사망 시점이어서 이제 내가 못 받으니까 네. 조금 그런 것들은 걱정. 가족이 받으니까. 그럼. 좀 억울하긴 하네요. 근데 종신보험 얘기하면 나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있어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렇죠. 네네. 가족이 쓰는 거니까 뭐. 근데 전 질문이요. 네. 아까 변액 유니버셜 뭐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했다 망했거든요. 왜 망했어요? 제가 뭐 중국에 한참 막 뜬다고 그럴 때 어디 특정 회사에 네. 변액 어쩌고 유니버셜 해가지고 뭐 투자하면 막 이만큼 줘요 이랬는데 네네. 제가 그거 했다가 거의 반토막으로 그냥 아.
적립식 저축보험을 가입해 아, 주신 그건 또 다른 건데, 거군요.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형태의 종신보험을 말씀드린 네. 거고요.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낸 돈을 투자에 집중적으로 네. 가져가는 거를 적립식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네. 손실이 좀 나신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었구먼. 아, 또 이렇게 마음 아픈 또 반토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 지금까지 우리 이재용 선배님의 풀이하게 된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40대로 가볼게요. 예? 이정수 씨가 예. 이게 칸이 넓은 거 보니까 나처럼 뭘 많이 든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봐, 이제 가요. 어. 통합보장보험, 건강실손보험과 암보험. 통합보장보험. 예, 제가 알아볼 게 좀 있네요. 예, 여러 개가 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랐어요. 잘은 몰랐는데 요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통합보장보험 이제 상해, 후유증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또 암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에 대한 보험 또 들어놓고요. 지금 이제 장혜인 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도 저기다 넣으셨는데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있는 걸 안 넣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넣었는데도 막 불안해갖고 뭐 하나 더 넣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설계 잘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한 거 하지 않으세요? 자신감을 제가 오늘 가지는데 그래갖고 자료를 저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 네. 거거든요. 네. 한번 봐주시면. 네, 잠깐만 네. 볼게요.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훑어봤는데, 그러시죠? 네. 이게 네. 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준비 잘했죠. 네, 그럼요. 저 네. 잘했어요. 그런 분들 치고 잘한 분들이 안 계세요. 보면은 지금 가입하신 부분 정말 네. 죄송스럽지만 네. 이게 지금 3개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셋 다 암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암에만 치중돼 있으셔가지고 다른 거는 좀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들도 좀 있고요. 이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가입하면은 여러 회사의 이제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암을 보장하는 보험회사가 3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가입하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서 특장점들을 골라오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한 회사에 있는 데다가 치중된 그게 암이라서 소비자한테 되게 불리한 것만 골라서 가입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여기서 보면 통합보장보험이라고 그러면 네네. 다 통합해서 다 보장해 주는구나. 네네. 편리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 자체만 보면. 그렇죠. 통합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개발한 상품인데요. 한 상품에다가 상해, 질병, 화재, 운전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셔도 돼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네. 회사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설계사분한테 이렇게 주면서 알아서 다 해와 그러면 이만큼도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 생각하시는데 어렸을 때 저희 가끔씩 손님들 오시면 저희한테 사주시던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 과자. 그렇죠, 과자 네. 크리스마스 때 먹고. 네, 네. 그거 딱 뜯어보면 네. 정말 맛있는 거 있어서 몇 개 골라 먹다 보면 막 양갱 남아있고 이래서 맞아요. 이거는 네. 안 먹고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할아버지가 드셨어요. 일단 저는 못 먹으니까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통합으로 준비를 하면은 네. 아무래도 불필요한 보장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회사는 질병 보장이 좋고 어떤 회사는 네. 상해 보장이 좋은데 한 회사에 다 묶다 보면 네.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이제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합보험으로 하나에다가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보장을 좀 알아보시고 각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게 다 이모한테 들었거든요. 이모가 되게 좋다 그랬는데 네. 아무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좀 더 신경 써서 보완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윤정수 씨 안 그래도 멘탈이 무너졌는데 많이 멘탈이 깨지네요 지금.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고려하셔야 네. 될 게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만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면은 네. 어차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보험료를 내시고 나머지 기간 보장만 받으시는 건데 네. 이 보장 받으시는 기간을 보통은 좀 짧게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의뢰해 오시는 소비자분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만기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는 지금 70대이신데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만기가 80대인 거예요. 80세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100세 만기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정수 씨 가입한 보험이 거의 80세 만기세요. 네. 근데 지금 40대이시니까 아무래도 자녀 수명이 70대이신 부분들보다는 더 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기가 너무 짧은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하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갱신형 특약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납입 기간을 되게 짧게 내세요. 왜냐하면 보험 그 상품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언제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다음부터는 보험료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이걸 사행계약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잘 활용하시려면 보장 기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긴 게 좀 유리하시겠죠. 긴 게 유리해요. 네. 근데 너무 길면은 이자를 너무 많이 내니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책정해 두시는 게 좋은데 15년 막 이렇게 책정을 해 두셔서 네. 그 부분들도 조금 부족하고요. 이 회사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손해보험사는 이대 질병이라고 부르는 그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보장범위를 좀 넓게 책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 회사만 특이하게 뇌출혈, 그러니까 좀 보장범위를 아주 좁게 책정해 놨는데 그걸 또 골라서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역마진 특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골절 진단비 같은 거 많이 가입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0원 정도 내세요. 그럼 20년 내시면 48만 원 정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골절 진단금을 받으세요. 부러지시면. 그러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번 부러져야 될까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2번은 부러져야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내세요. 근데 2만 원 내시고 그 20년 동안 내시잖아요. 그러면 8개월 동안 입원하셔야지만 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이 역마진이죠. 제가 8개월 입원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사실은 이 40대가 내가 들어있는 보험을 한번 정비해보자 하는 시기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50대 되면 조금 늦은 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40대 때 이런 보험을 리모델링 하려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보험 들어준 그 보험 설계하신 분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저 같은 보험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좀 객관적으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는요, 소비자가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실 때는 기준을 보셔야 될 게 만기가 무조건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 20년, 25년을 넘지 않으시면 되고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는 가장 넓은 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 기준만 잘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도 리모델링 하실 때,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짚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네네. 최 선생님 같이 보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다. 네네. 그럼 변호사처럼 수임료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험 상담은 주로 무료로 많이 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있나 잘 찾아봐야 돼요. 아이, 그러면 좀 갑자기 손을 잡으셨어요. 연락처 좀 주가시죠. 자, 그러면 제 거 한번 네. 볼게요. 네. 네, 이제 50대로 갑니다. 보겠습니다. 네, 50대로. 50대. 역시 가장 많아요. 네. 실비 기본 들었고요. 네. 실비 이것도 전 회사를 관두면서 네. 그때는 입원하거나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실비보험 얼른 들었고요. 음. 생명보험 이거는 그거죠. 아까 종신보험 네네. 들었고 암보험 들었고 치매보험 들었어요 저는. 오. 그리고 저축성보험 아까 그거 네네. 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자동차보험 뭐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근데 그 요즘에 그 치과보험도 많은데 치과보험은 안 드셨네요? 그거는 미처 안 치과보험 들었는데. 좋지 않나요? 그것도 또 하나 들어야 되겠네. 치아보험은 좀 어떤가요? 네. 치아보험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보통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버려야 돼요. 이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내고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에 대한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근데 임플란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치과보험과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10년 동안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길게 막 10년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하시는 게 아니고 10년 보장 받으시는데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임플란트 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0년 동안 보장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임플란트 8개 하시면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세요. 아, 8개. 그러니까 여덟 차라리 개나? 내가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밖에 못했다 그러면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큼을 저축해 두셨다가 임플란트 4개 하시고 나머지 여행 가시는 데 쓰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치아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무제한. 네. 이게 치아 치료가 연간 2개, 3개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치아 치료 무제한이라는 상품이 나왔길래 저도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치과 치료를 받아서 임플란트를 80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상어도 야,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으시려면 네. 약간 그런 거네요. 아, 오늘 이가 별론데? 이거 빼가지고 다시 네. 끼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치아 개수가 부족해서라도 역마진이 나버리니까 네. 가능하면 이거는 저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들 주변에서 제 주변에 든 치아보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당장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네. 이 귓볼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갈라지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아이고. 아, 그래서 드신 거예요? 저 그 다음날 가서 치매보험 들었잖아요. 정말요? 이거는 어때요? 아, 이게 치매보험 요즘 핫한데 이거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늘다 보니까는 네. 이제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이제 치매가 치매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몰려 나오다 보니까 보험회사들도 이제 앞다퉈서 이걸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치매 보험을. 근데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치매 보험이 처음 개발돼서 판매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최근 아니에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2000년부터 했습니다. 아, 2000년. 제법 됐네. 네, 제법. 20년이나 된 네. 보험인데 근데 그때 나왔을 때는 잠깐 좀 반짝하다가 네.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장범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치매가 보장범위라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치매는 임상 치매 척도라는 게 있어요. CDR이라고 부르는데 이 척도가 3 이상이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뚜렷한 치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계로 따져보면 0.5, 1, 2, 3, 4, 5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면 3이면은 50%를 넘어서는 건데 전체 치매 환자 중에 가벼운 치매나 내지는 경증 치매가 있어요. 네. 요게 전체의 한 80%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뚜렷한 치매 이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20%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치매 그러면 나는 걸리면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경증 치매를 소액으로라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치매라는 건 발병하면 나아지진 않고 점점 심해지니까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유념하시는데 경증 치매를 보장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만기가 80세부터 100세까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네. 근데 치매가 발병하는 시점을 80세 전후라고 본다 그러면 뚜렷한 치매에 대한 진단금을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려면은 만기는 100세. 적어도 95세 이상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만기를 잘 보시고 가입하시면 효율 있게 치매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아니, 난 전 좋은 생각이 났는 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정 선배님께서 만약 치매에 걸리시면 한 개 기억 안 나는 걸 3개, 4개 이상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치매보험 드는 이유도 아이들 고생할까봐 그래서 그렇죠. 드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보장 범위 잘 아시면 되고 또 하나가 저축성 보험하고 적금하고 네. 네. 그게 어느 게 유리할까 이것도 고민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저축성 보험 그러면 이게 이제 상해나 질병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예적금하고 좀 다른 게 길게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 은행에 가시면은 3년이 최장 만기거든요. 3년 이상은 유지를 안 해줘요. 근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 20년, 길게는 20대에 가입해서 80세 만기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네. 종신인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장점이 생기냐면 여기에다가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데다가 적용 이유를 복리로 해줘요. 복리가 아닌. 네. 그래서 장기간 유지하시다 보면은 목돈을 마련하시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데다가 지금 몇 가지 조건, 그러니까는 월납 보험료를 150만 원 이하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월 5년 이상 납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하시면은 이자나 배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맞아요. 비과세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목돈으로 이자를 받으시더라도 예.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받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앞에다 땡겨서 차감을 하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선취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손해가 발생해요. 끝까지 가야 돼. 네. 예. 그러니까는 2년, 3년 있다가 쓸 자금을 여기다 넣으시면 보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의 장점들은 다 버리게 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뭐 10년 후, 20년 후에 쓸 내 집 마련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지금 뭐 유치원 다니는 애 네.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 저축성 보험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연금보험하고 저축성보험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축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써야지라고 하시면은 손해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구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만 요즘 이제 휴가철이고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네네.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거 드는 분들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팁만 좀 듣고 마무리하죠. 네, 여행자 보험은 해외 나가실 때만 쓰시면 돼요. 네. 국내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걸로 다 되니까. 네. 예. 예, 해외에 나가신 경우에는 해외는 이제 국내랑은 다르게 저희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네. 해외는 민영의료보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병이나 상해, 그다음에 그 분실하시는 경우 있죠. 여행 네. 물품이나 파손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배상 책임 발생하시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 남의 거 깨트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여행자 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데서나 가입하실 수 있고 공항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네. 가입하실 때 가능하면 보상이 좀 쉬운 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입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 특이한 보험 이런 거 물어볼 게 많았는데. 오늘 끝나고 남으세요. 오늘 끝나고 남으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저 보험에 대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It's time for me to take it. I'm the boss right now. Not gonna fake it. 7말 8초라고 그러잖아요. 예, 딱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휴가 피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또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시즌이 딱 요 시즌이라서 네. 이때 빨리 가야 돼요. 저도 네. 지금 아이가 이제 유치원 방학해가지고 지금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경험 없어요. 어디 바닷가 가면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된다. 근데 돈 내라. 그쵸. 자릿세 어쩌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렌트카에 갔는데 제가 타고 싶은 차는 저거였거든요. 근데 저건 다 나갔다 없다. 좀 큰 차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걸로 한 경우 있는데 네. 좀 이따 보니까 작은 차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좀 당한 게 아닌가 생각. 근데 우리가 휴가지에서 당한 일, 뭐 이렇게 많죠. 얘기하면 뭐 다들 대부분이 바가지 요금 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 없습니까 법적으로? 바가지 요금 굉장히 부당한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매자가 개개의 그 가격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식당 같은 경우 평상시 받는 금액이 있는데 갑자기 막 2배, 3배 올려놓고선 이게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건 아닙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정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휴가지에서 상인들이 담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그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돼서 그 판매 수익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일명 바가지 상술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지에는 관광 불편 신고센터 그리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두고 이렇게 과도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실 식당 바가지 요금도 문제지만요. 저는 택시 바가지 요금도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가려는 그 야영지가 너무 시골이라고 돌아 나올 때 빈 차로 나와야 되니까 2배로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택시 바가지 요금도 있어요. 네, 택시 바가지 요금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택시 요금도 이렇게 운임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시기사와의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는 이 불편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예 요즘에 원체 앱을 통해서 택시도 많이 부르니까 그렇게 하면 기록도 남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신고 접수하실 때에는 중요한 것이 차량 번호 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촬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시 장소, 특히 승하차 장소를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떠한 불편 행위가 있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앱을 사용해서 택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승하차 정보 그리고 택시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회사로 바로 전화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경찰 아저씨 데려가야 되는 건지. 손잡고요. 경찰 아저씨 그 손잡고요. 사실 그런 불편이 있을까봐 시군구청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택시 불편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고 접수는 시군구청의 자체 이런 그 신고 접수소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으실 때에는 우리가 택시를 타면 현금이든 카드든 영수증을 받을 수 네. 있어요. 네네. 그 영수증에는 택시 차량 번호하고 택시 회사 번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불편 상황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수증 대부분 안 받던데요. 택시 타고 나서. 그렇죠. 근데 카드만 거기서 휴대폰이라도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내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막막해요. 맞아요. 근데 그 영수증 있으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챙기는 버릇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촉박해서 요청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영수증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다 발급을 다 주세요. 해주시니까 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수욕장 자릿세 말이에요. 네.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자릿세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쵸? 사실 어디에 자리가 누구 소유라고 어. 그 자릿세를 받나요? 그래서 자릿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파라솔 요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에 대한 요금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파라솔이랑 뭐 돗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자릿세가 전혀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제 걸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릿세를 내라고 하면 이거 그거 못 치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라고 여기 돈 안 내라고 된다고. 하고. 여기 쓰시라니까요. 이래.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사실 자릿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일반 구역이라면 그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네.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수욕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수욕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법에서는 그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주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네. 이때 요 사업구역 내에서의 어떤 파라솔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이용하도록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구역하고 일반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 용품을 사용해도 되고 네.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상업구역에서도 이런 파라솔 요금 등을 이용하도록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용품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꼭 갈매기 문신한 아저씨 와가지고 여기 이거 쓰세요. 이러면. 아이, 이럴 무서워. 때 이제 그 관광에 대한 불편 신고 접수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수진 변호사 이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얘기는 이쪽이랑 하시라 이렇게 넘기고 싶은데 해수욕장 가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돗자리랑 음료수인데 이게 시가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생선도 아니고 저거 봐. 음료수 시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공장에서 찍혀갖고 진짜 나오는 건데. 음료수가 시간 거지. 네, 저걸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저씨가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팔아도 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네. 근데 아까도 담합하지 않은 바가지 요금은 부당하지만 불법은 아닌 것처럼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용실이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해수욕장에서의 어떤 뭐 물품에 대해서는 시가라고 고지를 하더라도 나중에 손님이 그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의 가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또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께도 잘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저 이정수 씨가 렌트카 관련해서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 이 분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걸려서 사고가 이렇게 딱 나면은 네. 사고 조금 난 것 같은데 뭔가 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면책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까지 지불하는 게 맞나요? 면책금이라는 게 자기 부담금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한 A 씨가 렌터카 업체 B사에서 차를 대여해가지고 네.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180만 원으로 면책금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억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180만 원씩 낼 게 아니다 싶어서 결국에는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사고의 그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잘못한 부분들 감안해서 150만 원 상당을 렌터카 업체에서 그분에게 돌려주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그 면책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도를 고려해서 이제 약관의 표준 약관으로도 공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면책금이 과다 청구된 것 같다. 네. 네, 자기 부담금이 과다 청구됐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동차 대여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네. 보통은 그냥 쉽게 차량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자기 부담금과 면책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10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렌터카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꼼꼼하게 차량을 확인하시고 네. 혹시라도 파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해 두시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수리가 발생한다. 그럼 견적서하고 그 수리 명세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렌터카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가면 렌터카를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는데 네. 혹시 몰라서 기름을 좀 두둑히 주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차를 많이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할 때 보니까 연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죠. 많이 남았다. 근데 딱 모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쓰는 업체로 바꾸세요. 거기는 그거 줘. 돌려줘요? 그거 돌려줘. 현금으로 돌려주시나요? 아니면 아, 뭐 또 이용권을 갑자기 주시나요? 현금으로 줘요. 생방에서 이렇게 영업까지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네, 그건 좀 곤란하시고. 아, 진짜 네. 이게 왜 부족하면 항상 더 달라고 하는데 남는 건 입싹 닦더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합니까? 이것도 자동차 표준 그 대여 약관, 표준 약관이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차를 하실 때 그리고 반납하실 때와 비교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연료를 초과해서 반환을 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이제 취소하고 뭐 이런 네. 거. 네? 그런 것도 많잖아요. 취소 그러니까 저 이제 렌트카는 제가 빌리는 업체로 바꾸시고요. 그거 이제 뭐 간혹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위약금. 그거 며칠 전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이제 확실하게 공정위에서 기준을 네. 마련했는데요.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네. 위약금이 내가 계약했던 금액, 그러니까 이용료의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10%, 나머지 90%는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24시간 더 전, 그러니까 하루를 더 남겨둔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런 시즌에는 네. 네. 피크 시즌에는 그거 안 돼요. 네. 맞아요. 이틀 앞두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100% 그냥 다 무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 공정위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 지인은 이제 소셜에서 이제 그 저렴하게 이제 휴가 시즌을 맞춰서 렌트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그런데 그 시즌이 딱 되니까 아, 지금 물량이 없어서 안 된다. 취소.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휴가를 가야 되니까 급하게 막판에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구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더 비싸게 렌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거는 전 회사에서 니네가 취소한 거니까 그쪽에서 이 차액만큼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객의 요구가 아주 정당한 요구입니다. 결국에는 그 렌트카 업체의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환불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갑자기 급박한 사정으로 이제 다른 곳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차액을 더 반환해 줘야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분쟁 해결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소셜 커머스 업체, 아까 그쪽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분쟁 해결을 촉구하시는 게 더 빠른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요런 이제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문제는 아마 숙박 이쪽이 많을 거예요. 네, 많죠. 근데 그거 있어요. 지난 주말 같이 갑자기 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가고 싶었는데 네네. 이건 천재지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까지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가 이렇게 왔어.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천재지변, 네. 즉 태풍, 지진, 화산,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행업체나 숙박업체에서 파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서 내가 여행을 지금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어제 정도 비 가지고는 안 되겠군요. 만약에 그냥 기상 악화 정도였다, 네. 기상 상황이 저조해서 내가 못 가게 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비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태풍, 지진, 화산, 아,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여행 자체가 불능한 그런 네.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렌터카 이야기했지만 비슷해요. 숙박도 뭐 하루 전 혹은 이틀 전 뭐 시간별로 취소를 했을 때 위약금이 몇 %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숙박 대행업체에서 제시하는 위약금은 굉장히 강도 높은 위약금이에요. 네, 명시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당일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00% 아예 환불이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성수기에는 10% 그리고 성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20%까지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80%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성수기 주중에는 숙박일 기준 열흘 전에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는 100% 다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일 전에는 90%, 5일 전에는 70%, 3일 전에는 50% 반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당일이나 하루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셨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우리가 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내 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권리를 꼭 아시고 휴가철, 휴가지에 가서 기분 상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네, 막바지 장맛비가 지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장마전선은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장마는 모두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무더위에 대한 본격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서서히 볕이 들어가면서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구와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이어서 조금 뒤 10시부터는 충청 이남, 강원 동해안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중부 지역도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높겠고요. 전국 곳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한편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전까지 남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고온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열대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될 수 있고요. 중부의 소나기 소식을 제외하고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오이의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요. 또 체내의 열을 낮춰서 여드름을 예방하고 또 땀띠를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이게 휴가 시즌이 되면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져요. 네. 이럴 때 안전사고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휴가 가는데 안전사고까지 얘기하고 참 잔소리 많아, 그죠? 네, 오늘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